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프로 대표 이종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인콰이어리란 바이어가 보낸 인콰이어리 품질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에서 답변을 주는 방법, 그리고 또 RFQ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콰이어리란 바이어 정보가 확실하고 바이어가 살 의지가 확실한 인콰이어리가 좋은 인콰이어리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인콰이어리가 좋은 판매 확률 자체라든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은 인콰이어리가 좋은 인콰이어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바이어의 제품 문의 내용이나 정확한 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콰이어리가 아무래도 좋은 인콰이어리일 겁니다. 또한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였거나 제품에 대한 확실한 선 구매 경험이 있어가지고 공급업체를 변환하고 싶다든지 바꾸고 싶다든지 전환하고 싶다든지 하고 싶은 인콰이어리도 좋은 인콰이어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우선 인콰이어리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콰이어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인콰이어리를 보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킹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인콰이어리 내용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략적인 주문, 수량, OEM 상품 개발, 사양 소개 등을 포함한 인콰이어리가 아무래도 품질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봐야 되는 것들은 바이어의 정보입니다. 바이어의 이름이 위에부터 바이어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 정보가 있는데, 바이어 정보가 확실하고 확실한 인콰이어리가 좋은 인콰이어리라고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의 활동 내역을 확인해서 최근 90일간의 활동 내역에서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스팸 인콰이어리를 발송했거나 다른 서플라이어로부터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스팸 메시지를 보냈던 이력이 없고 스팸 메시지를 보낸 이력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바이어가 좋은 인콰이어리라고, 좋은 품질의 바이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에서 이 바이어의 이름을 클릭하면은 바이어의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바이어의 상세 정보가 나오고요. 바이어 상세 정보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바이어의 이메일이 컨펌 되었느냐, 알리바바닷컴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컨펌을 했었던 바이어냐, 이 바이어가 활동을 하고 그 메일이, 사용 중인 메일이 컨펌이 되는 메일이냐,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90일들간의 활동 내역을 보시면서 스팸 인콰이어리를 발송했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RFQ를 좀 많이 보내거나 또 그랬던 경험들, 알리바바닷컴을 또 했었던 경험, 사용했었던 경험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맨 밑에서 바이어가 90일 동안 실질적으로 찾아봤던 제품 중에서 제 상품, 내가 취급하는 상품을 찾았거나 아니면은 나의 경쟁업체의 상품을 직접적으로 찾아봤다고 하는 이력이 있으면 좋은, 실질적으로 제가 취급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 찾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인콰이어리고요. 또 봐야 되는 내용 중에서 좀 빠지고 넘어갔던 부분이, 알리바바닷컴을 가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입해서 활동했었던 연한 자체가 긴 바이어가, 알리바바닷컴에서의 구매 경험이 있고 그랬던 바이어들이, 좀 더 오래 이용했던 바이어들이 좋은 바이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에서 인콰이어리에 답변을 줄 때는 빠른 답변이 필수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인콰이어리 수치 후 72시간인데 2018년도에 좀 바뀌었죠. 17년도, 18년도에 2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4시간 이내 바이어가 인콰이어리를 보낸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답변율을 체킹해서 메인 페이지, 상품 페이지에다가 보여주고요. 상품 하단에 보여주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답변율이 보여주는 것들 중요하고, 자, 답변을 줄 때는 회사 소개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줄 인콰이어리를 받더라도 제가 답변을 줄 때는 회사 소개서를 충분하게 써가지고 우리 회사는 무슨 제품을 생산을 하고 언제부터 수출을 했었다, 어디에 수출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제품의 장점이 어떻다, 장점이나 특징적인 것들이 어떻다 하는 내용들을 또 설명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쿼테이션 첨부를 해서 발송을 하시는데 꼭 PDF 폼으로 첨부를 하셔가지고 바이어 측에서 제품의 가격을, 상품의 가격을
수정할 수 없도록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자존심이 강하시다 보니까 엑셀이나 워드 포맷으로 가격을 주시는데, 견적을 주시는데 바이어가 직접적으로 고쳐서 다른 공급업체에 전달 주시면은 나중에 원가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 내에서 바이어의 인콰이리에 답변을 주었다고 끝이 아니라 바로 또 알리바바 바이어의 개인 메일을 통해 가지고 카탈로그라든지 회사 소개 관련 인증서 자료들을 발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바이어는 알리바바닷컴에서 어쩌다가 알리바바닷컴을 방문을 해가지고 좋은 상품이 있어서 인콰이리를 보내고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개인 메일 같은 경우는, 그러나 바이어들도 매일 방문할 확률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 메일로 자료를 발송을 하신 것들이 유용한 방법이고요. 개인 메일, 바이어의 개인 메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시면 회사의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구글 gmail.com이라든지 야후.com이라든지 한메일닷컴이라든지 포털 사이트의 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을 첨부해도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또 대용량 파일 첨부해서 주시고요. 바이어로부터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공신력을 확보하는 내용들이 중요하고요. 바이어들 같은 경우도 자료를 충분하게 주면 실제 제품에 관심이 있다 하는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품을 공부하고 시장 조사를 한 이후에 뭐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답변을 저한테 다시 문의 메시지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출을 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스팸 메일 같은 경우도 확인하시고 꼭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스팸 메일이라고 단순하게 바이어 자체가 스팸 메일을 보냈다고 확인 안 하시고 삭제하는 경우 있는데, 시스템으로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 유용한 인콰이어리도 가끔씩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2017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00개의 업체를 지원할 때 제가 컨설팅을 했던 섬유업체 중에 한 곳은 스팸 메일함에서 스팸 메일의 인콰이어리에 답변을 줘가지고 실질 수출 바이어로 개척한 적이 있었고요. 그 사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정상적인 바이어를 한 명 지울 뻔했다 하시고 농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들 중요하시고요. 자, 바이어와의 통신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알리바바닷컴은 첫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잠재적 바이어 리스트를 확보하는 내용들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매출을 개척할 수 있는 내용은, 수출 매출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온오프 병행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인콰이리를 받았던 메일에 대해서는, 인콰이리를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수취했던 바이어에 대해서는 엑셀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바이어의 국가,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그리고 주소 등을 정리하셔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어디에 쓰시면 좋으냐? 해외 시장 개척단이라든지 전시회를 나가실 때 초청을 하거나 또 바이어를 만나고 싶다라고 또 제안을 주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하고 연결을 할 때는, 통신을 할 때는 휴대폰 메시지 같은 경우도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무역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피싱 메일에 잘못 접속을 해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이어들한테 결제를 해달라고 졸른다든지 그런 결제 요청 메일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피싱 메일로 실질적으로 패스워드나 아이디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다른 사기성을 가진 피싱 메일을 보냈던 사람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하이제킹하는 경우도 봤고요. 다른 계좌로 입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폰 메시지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다시 입금했냐, 왜 안 했느냐 체킹하는 것들, 주기적으로 또 바이어하고 통신을 하는 것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카이프나 왓츠 APP, 위챗 그 다음에 딩톡, 텔레그램 등 다양한 바이버, 그런 다양한 메신저 프로그램이,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신제품 등이나 가격 변동의 상황에 대해서 안내 메일이라든지
메신저 발송을 통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프라인 무역에도 충분하게 병행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RFQ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Q는 Request for Quotation의 약자입니다. 견적의 요청에 대한 약자죠. 바이어가 절차는 알리바바닷컴의 바이어가 요구사항을 포스팅하면 알리바바닷컴에서 그 포스팅된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수를 하고요. 공급업체에서 견적을 그 등록, 선착순으로 10개 업체가 등록을 하면 이 내용조차도 알리바바닷컴에서 다시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바이어 연락처를 오픈해 주고요. 바이어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인콰이리를 받았을 때처럼 메일도 보내고 제품 정보도 주고 카탈로그도 보내서 직접적으로 수출로 연결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매일 2만 개가 넘는 매년 300%씩 증가하고 2015년 7월 기준으로 매일 2만 개가 넘는 RFQ 13만 개의 제가 견적을 제공하고요. 연 200억 달러가 포스팅되는 시장입니다. 바이어의 요구사항과 유료연의 견적 모두를 알리바바닷컴에서 검수를 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10개,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10개 업체에서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콰이리를 일일이 보내는 부담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연은, 알리바바닷컴에서 유료연은, 월에 최대 20개가, 우선 첫 달에는 20개가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에 최대 5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 실적에 따라서, 추가 45개까지 주어지면서 65개까지 이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의 RFQ를 포스팅하는 국가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자료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의 미국에서 포스팅하는 RFQ의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고요. 그 다음이 영국이고요. 그 다음이 독일,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캐나다,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RFQ를 포스팅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RFQ를 게시를 많이 하는 바이어들이 RFQ를 게시 숫자가 바이어의 RFQ 게시 숫자가 가장 많은 카테고리 10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 대비해서 바이어의 RFQ 포스팅이 비율이 높은, 즉,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어가 RFQ를 많이 올리고 공급업체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바이어가 올린 RFQ에 답변을 잘 줄 경우, 성실하게 답변을 할 경우 매칭이 될 확률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로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런 산업군 10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Q의 게시 건수가 상위 10개인 산업군은 컨슈머 일렉트로닉, 머시너리, 어페럴, 그 다음에 옷, 자동차, 홈앤가든, 헬스, 메디컬 케어, 건강 의료 제품이라고 순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렇지만 수요 및 공급 매칭 비율, 즉 바이어의 RFQ 건수 대비해서 공급업체 숫자가 공급업체 대비해서 RFQ 건수가 많은 걸로 따진다 그러면 에그리컬처, 푸드 앤 베버리지, 즉 바이어도 적고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바이어의 숫자도 제한적이고 공급업체의 숫자도 제한적인 사이트들 자체에서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카테고리 자체에서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에그리컬처라든지 푸드라든지 에너지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 자체가 좀 실질적으로 매칭 확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RFQ를 활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다. 또 RFQ에 집중을 해서 전략 알리바바의 매출을 바이어를 개척하는 전략을 세우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RFQ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Q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쿼트 나우를 보셔가지고 4개가 남았다라는 얘기는 10개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개는 이미 견적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RFQ를 검색했을 때 첫 번째 검색을 하셔가지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언어로 올라갔느냐, 알리바바닷컴에서
RFQ를 받을 수 있는 언어 자체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로 올라가 있느냐, 어떠한 언어로 RFQ를 받았느냐, 바이어 로케이션이 어디냐, 그 바이어의 국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들을 체킹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퀀터티 리콰이드. 알리바바닷컴에서는 B2B 사이트이기 때문에 대량 물량 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전에 외대에서 이 RFQ 분석을 항상 학생들한테 시키는 수출 타당성 검토에서도 RFQ 기능을 검토를 해서 내 상품이 과연 수출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확인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외대에서 그 교육을 하면서 체킹을 시켰더니 그 한 개 제품의 그 제품 수량을 한 개까지 찾는 인ኳ리를 모두 분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개를 찾는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엔드 유저들이 많습니다. 물량 거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량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량을 제시한 바이어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런 바이어들을 또 체킹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RFQ의 종류에 대해서 알리바바에 직접적으로 입금 결제를 하고 이용하는 페이드 RFQ를 사용하느냐, 하티스트 RFQ냐 하는 내용들도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게시 건수고요. 그 다음에 유료 회원만 확인이 가능한데 제품명을 클릭하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RFQ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공급업체로서 유용한 RFQ를 받기 위해서는 RFQ 서브스크립션, RFQ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RFQ의 구독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카테고리별로 구독을 하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 같은 카테고리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은 그 추천 RFQ를 전해지고요. 두 번째는 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알리바바닷컴에 회사 프로필을 등록할 때 에디트 프로필 해가지고 컴퍼니 프로필을 등록할 때 메인 상품 5개 키워드 메인 상품으로 입력했던 키워드 5개와 그 다음에 추가 상품 10개까지 해가지고 15개의 상품 키워드에 대해서 RFQ를 제시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24개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별로 또 활용이 가능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럿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알리바바닷컴에 RFQ가 들어오면 이메일로 받아보거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아보는 알리바바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아보는 그 설정을 하시면은 또 알리바바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메일로 그 포스팅된 RFQ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RFQ의 확인을 직접적으로 하실 때는 바이어가 올린 상품명으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라든지 RFQ가 남겨진 시간이라든지 RFQ가 올려진 장소, 현재의 서플라이어 견적 제시 건수들을 확인하시고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의 이메일 수신 확인 여부, 현재 활동 상태, 회사 타입, 국가들, 바이어의 이름 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세 RFQ 내용, 바이어 메시지 제품 카테고리 등도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또 보시면은 요 리스트는 물품을 공급하는 알리바바의 공급업체 중에서 바이어의 이 RFQ의 견적을 제시한 리스트들이 나오거든요. 풀네임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경쟁업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경쟁업체가 있다 그러면 특히나 좀 체킹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회사 명이라든지 회사 타입, 회사 위치, 발송 일 등을 좀 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RFQ들은 실질적으로 또 추천해 다른 비슷한 유형의 다른 추천 RFQ들이니까 또 확인을 하셔서 검수하는 내용들도 중요하시고요. 자, RFQ의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ply to Request for Quotation, RFQ의 답변이고요. 우선은 상품명을 넣으시면 되십니다. 상품명을 넣으실 때는 바이어가 넣었던 상품명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바이어가 썼던 키워드들하고 비슷하게 키워드를 잡아주거나 상품명을 넣어주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된 모델 번호 넣어주시면 되시고 8,000자까지 제품의 상세 설명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상세 설명을 넣으실 때는 회사 소개라든지 제품의 특장점이라든지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관계된 상품의 사양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미지는 6장까지 상품 등록이 이미지 등록이 가능하시니까 6장까지
멀티 이미지로 등록해 주시고 최대한 5메가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RFQ의 답변에 있어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RF의 답변에 있어서 두 번째 내용인데 그 다음은 견적을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FOB 가격이라든지 어느 항에서 선적을 할 것인가의 선적 항구를 적는 것들, 그 다음에 그 견적이 언제까지 유효하다 하는 견적 유효 기간을 주시는 것들과 그 다음에 통화에 대한 US 달러로 할 것인지 유로로 할 것인지 차이니즈 위안으로 할 것인지를 또 명기해 주시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수량, 그 제품에 대해서 공급하는 단위의 수량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단가를 매길 때의 단위 수량을 적어 주시면 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불 방법에 대해서 TT로 할 것인지 LC로 할 것인지 웨스턴 유니언이나 아니면 머니그램, 뭐 페이팔로 할 것인지 뭐 그런 내용들을 적어 주신 내용이면 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알리바바닷컴에서 바이어에게 샘플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리바바닷컴에서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바이어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들,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는 내용들입니다. 샘플의 제공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yes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샘플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시는데 프리샘플 no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어는 왜냐하면은 바이어는 제품을 공짜로 얻으면은 버려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돈 주고 산 제품 같은 경우는 절대 버리지 않고 테스트를 할 확률 자체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그 프리샘플에서 노 하시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무역의 철칙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샘플조차 구매하지 않는 바이어는 절대 바이어가 아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샘플을 보낼 수 있는 기간, 리드 타임 또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까 인콰이어리에 답변을 주실 때처럼 PDF 폼으로 해가지고 견적서를 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RFQ의 승인 답변의 관리입니다. 승인 답변인데 RFQ가 승인 답변을 관리할 때는 쿼튼 매니지먼트에 뜹니다. 쿼튼 매니지먼트에서 확인을 하실 내용은 직접적으로 알리바바닷컴에서 바이어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내가 보낸 쿼테이션에 대해서 확인을 했느냐, 읽었느냐, 확인을 했느냐, 답변을 줬느냐에 대한 체킹을 하시기 바라고요. 오퍼레이션에서 체킹하셔야 되는 것들은 컨택 나우를 누르시면은 바이어의 정보가 뜹니다. 이메일 정보가 뜨는데 거기로 다시 답변을 인콰이리를 받았을 때처럼 직접적으로 또 인콰이리를 받았을 때처럼 직접적으로 회사 소개 내용 보내시고 인콰이리 받았을 때와 비슷하게 제품 자료들, 상품 자료들 같이 보내주는 것들 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RFQ를 20건을 첫 달에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점수는 0점부터 1000점까지 이어집니다. RFQ를 늘릴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점수 확인에 대한 내용은 RFQ의 점수 확인에 대한 내용은 에디셔널 쿼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알리바바닷컴의 에디셔널 쿼트라는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첫 달에는 20건씩 확인이 되는데 점수는 알리바바닷컴에 있어서 3일, 12일, 22일에 갱신이 되고 매달 3일에 다시 또 RFQ를 20건 플러스해서 20건, 기본 20건에다 몇 건을 더 이용할 수 있는가 그 건수를 제시하는 게 이 기능이라고 3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리바바닷컴에서 로그인을 매일매일 로그인하시고 알리바바의 RFQ를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좀 더 점수가 올라가서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승인된 쿼테이션을 계속 발송하시면은 발송 횟수가 승인된 쿼테이션을 많이 발송하실수록 또 이용할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들이 있고요. 바이어가 평균 RFQ를 포스팅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빨리 주는 거를 알리바바에서도 선호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답변을 주는 소요 시간과 24시간 이내에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바이어가 RFQ를 요청하고 24시간 이내에 발송을 하면은 더 추가 건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180일 이내에 알리바바닷컴에서 별점을 바이어가 RFQ를 받은 이후에 별점을 4점에서 5점 사이를 주게 되면은 더 올라가는 내용들이 있고요. 마지막은 중국만 활용이 가능한 내용인데 통관 완료된 거래 안심 보장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건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내용이고요. 최대 점수로 해서
9,900점에서 1,000점 가까이 됐을 때 45건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콰이리의 답변과 RFK 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